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학생분의 디자인을 같이 한번 컨펌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2기 때 저와 같이 디자인을 진행했던 학생분이고요. 일단 이 앞에 페이지가 굉장히 많죠. 이 모든 페이지들을 다 컨펌하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다 봤던 페이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상세 페이지 있죠. 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 진행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후에 한번 혼자 작업하고 제가 카톡으로 수업 끝난 후에도 피드백을 조금 해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조정을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지금 이 상세 페이지 부분, 특히 여기 상단 부분 있죠. 이 상단 부분을 같이 한번 디자인을 조금 만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요즘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지 이렇게 캡처를 한번 쫙 떠봤어요. 우선 SI빌리지고요. 지마켓, 롯데온 요번에 리뉴얼 된 거죠. LF몰인가? 정확하게 로고가 없어진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는 GS샵이고 여기는 SSF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신세계고 여기는 티몬이고 11번가 그리고 쿠팡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의 디자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제가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일부러 720 사이즈로 맞춰놨어요. 안드로이드 2배수 디자인이겠죠. 자, 우선 이 디자인에서 제가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건 뭐냐면 뭐가 왜 이렇게 묶여 보이지가 않지? 이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룹핑이 잘 돼 있거든요. 결제 혜택들이 묶여져 있고 적립 혜택끼리 묶여져 있고 그 다음 배송 정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죠? 근데도 뭔가 정보는 묶여져 있는데 뭔가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룹핑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사이트들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살짝 비주얼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룹핑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단을 한번 끊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쿠폰이 이미 단을 이렇게 크게 넓은 영역으로 끊어주고 있는데 여기서까지 굳이 단을 끊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우선 이런 느낌들을 한번 제가 조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디테일하게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우선 다른 사이트들을 어떤 식으로 했고 컬러를 어떤 식으로 썼으며 UI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이거를 먼저 같이 한번 보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K몰을 리뉴얼을 하셨던 거고요. 디자인 자체가 앞에서 이제 다른 페이지들의 디자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백화점 느낌이 나면서 깔끔하고 뭔가 세련된 디자인이죠. 그렇죠? 약간 티몬 같은 아기자기한 그리고 10x10 같은 아기자기한 이런 사이트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약간 어떻게 보면 신세계몰, 현대백화점 이런 백화점 물건들을 파는 사이트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상품들도 또 이런 고급스러운 화장품들이 들어가서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느낌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각 쇼핑몰마다 추구하는 UI가 다르고 사용자들이 어디를 선택하는지 타겟층에 대한 분석에서도 UI가 많이 달라지고 UX 측면에서도 기획 의도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UI가 다 각기 다르게 본인의 사이트에 맞게끔 아마 제작이 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은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만든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냥 기획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디자인 쪽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정보를 그룹핑해서 보여줄 건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겁니다. 아셨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 이런 큰 기획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좋아요. 자, 우선 그러면 일단 이 디자인 룩으로만 한번 비교를 1차적으로 해볼게요. 자, 대부분 텍스트죠. 근데 티몬 같은 경우는 지금 텍스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박스, 셀렉트 박스로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최상단에 있는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 티몬이 아니고 쿠팡이죠. 쿠팡 같은 경우는 상품명과 상품평이 최상단에 있어요. 그리고 상품의 옵션이 최상단에 있죠. 그죠? 그 다음 가격이에요.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전략적으로 아마 접근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11번가 같은 경우는 상품평이 최상단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품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가격이 들어오네요. 그 다음 혜택 정보를 싹 다 묶어줬고. 그죠? 좋아요. 근데 여기에 배송 정보가 없네요. 특이하게. 그죠? 배송 정보가 없는 게 조금 제 관점에서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배송 정보가 상단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쿠팡도 보면은
이쪽에 이제 배송 정보가 묶여져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옆에 팀원도 보면 상품명에 가격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할인, 쿠폰이겠죠, 쿠폰. 요 띠배너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제 혜택, 적립 혜택, 배송 정보. 역시나 배송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신세계네요. 그죠? 요거는 제가 캡처 뜨다가 요 화면이 좀 잘못 들어갔네요. 상품명 들어와 있고, 가격 들어와 있고, 최근 200건 이상 구매된 상품입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에게 구매 욕구를 확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결제 혜택이나 뭐 페이, 그리고 배송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묶어줬고,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쇼핑몰 사이트를 보면은 쿠팡 빼고는 가격들이 거의 다 상단 쪽에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다른 사이트들도 훨씬 많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캡처한 몇 개죠? 한 7, 8개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이트에서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상단으로 올렸다. 사실 가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긴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격들을 모티브로 했을 때 지금 여기 같은 롯데온 같은 경우도 가격이 조금 밑으로 떨어져 있긴 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또 쿠팡하고 약간 비슷한 UI인데요. 지금 보니까 볼까요? UI 자체가 좀 비슷해요. 보면 그죠? 상품명, 옵션, 상품명, 옵션, 가격, 그죠? 그다음 쿠폰 받기. 여기는 적립 혜택인데 디자인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UI가 그죠? 그래서 최상단에 가격이 들어왔네요. 그죠?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오케이. 가격이 최상단에 들어오는 건 괜찮은 UI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한 줄인데 굳이 이 상품명이 여기서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상품명이 40폰트면 꽤 과하게 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2폰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상품명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검색을 해서 보고 상품명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왔을 확률도 있고, 그죠? 아니면 카테고리에서 이미 상품명을 보고 왔을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가격의 크기와 똑같이 상품명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 상품명을 줄일 것 같아요. 한 32 정도로 살짝 줄일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브랜드명 같은데 브랜드명은 저는 더 줄일 것 같습니다. 브랜드명이 이렇게 크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간격도 한번 띄워볼게요. 32 정도. 그럼 여기 한번 딱 붙여볼게요. 4 정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가격이 지금 이렇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가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화장품, 요즘 올, 겨울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룩상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가격을 보면 가격이 지금 48폰트, 그죠? 굉장히 커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크기를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40폰트 정도 쓰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8폰트? 티몬이 좀 가격을 크게 쓰는 편이고, 여긴 어디죠? 신세계네요. 그죠? 신세계도 가격을 좀 크게 쓰는 편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조금 비슷비슷하네요. 40에서 48 정도. 여기도 40에서 40 정도. 여기는 좀 작은 편이고, 여기는 한 40에서 44 정도. 얘는 딱 봐도 엄청 커 보이네요, 그냥. 여기는 또 40에서 44 정도.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격이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크진 않구나라는 걸 또 한번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얘가 그러면 지금 이 48폰트가 너무 큰 건 아니구나. 그럼 이게 꼭 정답일까?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이 사이트의 전체적인 느낌을 좀 봐야 되고, 내가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디자인을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긴 한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기획의 큰 맥락이 없어요. 그리고 UX적인 큰 맥락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상황에 제가 생각하는 그냥 판단대로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커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40도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한 44 정도. 여기서 이 텍스트를 한 28까지 저는 원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얘도 역시나 지금 크기 몇이죠? 44죠?
역시나 44로 한번 줄여보고, 이 할인 퍼센트 아까 좀 작았거든요. 36까지. 그죠? 저도 할인 퍼센트는 굳이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위주라서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위에다 한번 딱 붙여보죠. 24 정도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가가 있는데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보통 이중가를 표시하나? 안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 지금 11번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할인가 자체가 없네요. 제가 생각할 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캡처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100%.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가, 쿠팡은 또 이중가가 있고요. 티모는 이중가가 없어요. 이중가가 없는 이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왜 둘 다 이중가가 없을까요? 애초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앞에 30% 할인이 붙었으면 이중가가 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통 할인이 들어가면 이중가가 붙기 마련이긴 한데 봅시다. 여기는 또 이중가가 붙어 있죠. 좋아요. 여기는 할인이 안 들어갔고 여기는 할인가가 최초 판매가 이게 할인 원래 24,000원인데 최저가 이게 할인이 돼서 이 가격이라는 건가? 이 물음표를 눌러보지 않으면은 이걸 알 수가 없네. 원래 가격에서 마이너스가 얼마가 돼서 이 가격이 나왔다라는 게 여기서 아마 보여질 것 같긴 한데 이거 눌러보질 않고는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지금. 자, 일단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이중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가가 들어갈 거면 옆에 들어갈 거냐, 위에 들어갈 거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옆에 들어가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지금 영역이 이미 충분히 넓게 있고 위에다가 올린다고 하면은 단이 한 번 더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두 줄이 되면 단이 더 밑으로 더 이렇게 쳐질 거잖아요. 더 치우쳐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옆에 공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위에다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좀 비싼 금액대로 20만원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30만원, 원래 30만원짜리인데 이 가격이 됐다라고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중가를 표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 디자인 자체는 원래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는 페이지예요. 왜냐면 방대한 정보를 우리가 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깔끔하지 못한 페이지가 원래 상품 상세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단을 나눴는데 저는 굳이 여기 단을 나눌 필요가 있나? 솔직히 단을 나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저라면 블랙 처리로 해서 투명도로 한 50% 정도 한 다음에 그냥 화이트로 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고 여기 톤을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다운시키겠죠. 좋아요. 요 정도 느낌이 더 난 것 같습니다. 라인의 면에 또 텍스트까지 들어가니까 작은 공간에서 조금 복잡한 느낌이 나요. 사실 이 부분은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4개가 있구나. 상대방이 인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라인까지 들어가면서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AK 로고가 상당히 커 보여요. 아마 이 로고는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브 페이지들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나 볼 건데요. 봅시다. 로고가 들어간 페이지가 지금 요거죠. 이 로고 사이즈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셨네요. 그죠? 로고보다 그냥 홈 하나 아이콘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면 다른 서브 페이지에서도 지금 로고가 들어온 것들이 없을 건데 그죠? 물론 이런 검색이 들어가거나 그죠? 이런 검색이 들어가거나 이런 대카테고리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로고가 못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냥 메인 이외에는 모든 서브 페이지들은 다 로고를 안 넣는다. 홈 아이콘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그냥 홈 아이콘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너무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나는 AK몰인 거 아는데 이 AK몰을 굳이 상품 상세에서까지 이렇게 크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까? 자, 일단 한번 지우고 홈 아이콘에 들어간다고 치고 다른 사이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쿠팡은 홈 아이콘으로 들어갔죠. 11번가는 로고 아이콘으로 들어갔어요. 티모는 애초에 없네요. 그냥 그죠?
신세계는 로고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신세계는 이 상단 GMB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GMB로 확인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봐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서브 GMB일 거예요, 아마. 그죠? 얘도 아마 이게 서브 GMB일 확률이 높습니다. 얘도 이게 서브 GMB겠죠? 근데 얘는 지금 서브 GMB가 아니에요. 이게 아마 메인에 있는 GMB가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몰이에요. 통합몰. 아마 통합몰일 확률이 높은데 제가 메인 페이지를 한번 가서 그대로 한번 캡처해 볼게요. 그죠? 지금 메인에 있는 GMB가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누르면 얘가 여기서 이마트도 갈 수 있고 신세계몰, 신세계 백화점, 트레이더스, 새벽 배송, 뭐 하우디, 까사미야 이렇게 다양한 이동 루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품 상세에서도 바로 눌러서 몰 이동이 가능하게끔 이 통합 GMB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뭐 개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신세계를 다니지 않아서 명확하진 않아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GMB가 서브 GMB고 로고가 아예 없네요. 여기는. 그죠? 근데 저는 로고가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홈 아이콘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홈 아이콘이고 여기도 롯데온도 지금 몰이동이 있어요. 몰이동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롯데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저 GMB가 메인에서 쓰고 있는 GMB인지 제가 확신은 없네요. 그치만 지금 이 몰이동이라는 것 때문에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GMB의 로고와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다른 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롯데 백화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롯데 모모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여기 로고가 아마 바뀌지 않을까. 대략적인 추측으로 그냥 생각이 드네요. G마켓은 이렇게 G가 로고로 들어가 있네요. SI 빌리지는 이거 메인 GMB인가? 요거는 좀 확인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그냥 홈 아이콘을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홈 아이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디자인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건지 내 기획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UX 측면에서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과연 다른 사이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의 UX나 아니면 기획적인 관점들을 한 번 더 끌어내고 수정도 해보고 본인한테 적용도 해보면서 디자인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런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비주얼적으로 꾸미는 요소보다는 내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번 쫙 다 떠본 겁니다. 그죠? 일단 상단은 저는 이 정도 느낌에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좀 특이하게 가실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들어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약간 흐리네요. 이렇게 풀로 GMB를 쓰셔도 뭐 큰 지장은 없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진 않아요. 티몬하고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좀 있긴 하네요. 있긴 하네요. 근데 우리 아이콘이 잘 안 보인다. 흐려가지고, 그죠? 이거는 뭐, 뒤에 이미지나 아니면 이미지보다도 얘를 조금 다르게 푸시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쿠폰. 이 쿠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상품 상세에서. 근데 이 상세에서 쿠폰을 여기서 바로 받게 할 거냐, 쿠폰을 바로 못 받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쇼핑몰에서 상품 상세에서 바로 쿠폰을 받는 데도 있는데 상품 상세에서 쿠폰을 안 받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쿠폰들을 싹 다 받거나 아니면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굳이 쿠폰을 안 받아도 쿠폰이 자동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폰 변경을 누르면 이게 팝업이 떠가지고 쿠폰을 내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굳이 쿠폰을 다운 안 받아도. 근데 지금 쿠폰 다운받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쿠폰 다운받기를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좀 풀어줄 건가, 이것도 중요한데, 자, 그 다음에 이 라인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다른 데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쿠폰 적용이 있는, 쿠폰 다운이 있는 곳이 일단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캡처한 부분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 보고 하셨을 확률도 좀 있겠구나. 비슷하네요. 쿠폰 다운 받기 디자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이대로 그냥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여기서 뭐 이 쿠폰 다운받기의 느낌을 뭐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아이콘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약간 이렇게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88? 88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리고 텍스트가 좀 많이 멀죠.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고요. 좋아요. 라운드는 못 쓸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얘 디자인을 얘와 같이 라인 색깔을 이렇게 맞춰주던가. 훨씬 더 강렬하고 쿠폰이 굉장히 잘 보이죠. 디자인이 좀 투박할지언정 쿠폰이 굉장히 잘 보이지 않나요? 확실히 이게 훨씬 잘 보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쿠폰 다운받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면 이렇게 그냥 라인도 세게 써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좀 문제예요.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여기에 왜 꼭 들어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선 이걸 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따로 위에다가 살짝 적용을 시켜줄 예정인데, 지금 이 상품 리뷰에 대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개개인의 쇼핑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상품평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죠? 일단 저는 많이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11번 가도 상품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에 올렸고, 쿠팡도 위에 올렸고, 그죠? 티몬 같은 경우는 상품평은 없어요. 그죠? 그 대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이 상품을 몇 개를 구매한지 이게 지금 상단에 떡하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 상품평을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티몬에 지금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습니다. 상품 리뷰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상품권 있고, 그죠? 여기도 상품 있고, 평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밑으로 많이 쳐져 있지는 않죠. 느낌상으로. 지금 롯데 같은 경우 상품평이 없네요. 그죠? 롯데는 없고, G마켓도 없네요. 그죠? 여기는 어디? SI 빌리지도 없네요. 그죠? 사실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살짝 제 개인 취향을 좀 탈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상품평이 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디자인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걸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까? 일단 요거 잠깐 보류해 놓을게요. 아마 이 디자인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니 빼자. 이게 확신이 없는 거는 그냥 빼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상품 리뷰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 이제 혜택을 먼저 보여줄 거냐, 배송 정보를 먼저 보여줄 거냐, 뭐 여기서 또 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혜택 쪽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적립 혜택과 결제 혜택, 리뷰권은 한 이쯤에 대충 놓고 일단 배치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적립 혜택이라는 말이 맞나? 이거랑 문구가 똑같네. 지금 보니까. 그죠? 보통 적립 혜택이라고 그러나? 제가 문구는 잘 모르겠네. 적립 혜택이라는 말을 잘 안 쓸 것 같은데. 이거 보고 하셨네. 내용이 똑같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거 보고 하셨구나. 지금 뭔가 딱 정리된 것 자체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거 티몬 건데, 지금 이게 엄청 잘 돼가지고 그냥 캡처한 건 아니고 그냥 벤치마킹 한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캡처해 온 건데, 그래도 뭔가 벌써 좀 그 차이가, 좀 정리의 차이가 나죠. 이 정리의 차이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 강약이 좀 잘못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크기의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화살표들이 잠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표는 잠깐 빼도 될 것 같아요. 이 화살표에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 얘를 누르면은 뭔가 뜨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직접 가서 다 눌러보지 않으면 판단이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기획서가 없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누르면 뭔가 뜨긴 하나 보다. 지금 그러면 상품평이 상단에 올라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결제 혜택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혜택을 잠깐 빼고 이 티몬 거를 살짝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리뷰가 약간 거슬리긴 하네. 잠깐 빼볼게요. 이거 룩상으로 그냥 접근을 한번 먼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쿠폰도 중요하긴 한데 상품명을 먼저 보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네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뭔가 기획 의도 같은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벤치마킹해서 아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냥 판단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요렇게 들어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적립 혜택, 적립 혜택. 얘네는 왜 11번 가면 적립이 없을까? 와, 이런 것도 있네요. 고객 서비스 우수해서 긍정 리뷰, 응답률, 판매량, 뭐 이런 것까지 보여주네요. 굉장히 세부적이죠? 엄청 친절한 UI인 것 같아요. 그러네. 11번 가는 혜택으로 해서 싹 다 묶었네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적립하고 카드 혜택을 굳이 따로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 둘 다 혜택인데?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정보들끼리 싹 다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다 묶어 놓고 그 다음 혜택들을 쭉 본 다음에 지금 들어갈 건 다 들어갔죠. 배송 정보. 그 다음에 일단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 이 혜택을 왜 다 묶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이 결제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서 왠지 이걸 다 묶고 그냥 이렇게 간 다음에 혜택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거 혜택이에요. 혜택이라고 치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배송 정보가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배송 정보 좀 써놓은 애들 없나? 뭐 이런 거 하나 넣어놓을까? 이것도 좀 캡처해서 뭐 하나 그냥 위치만 좀 잡아놓고 싶은데 아이콘을 많이 쓰네. 아이콘을 많이 쓰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콘도 한번 들어가 좋아요. 진짜 깔끔하다. 얘는 G마켓은 UI가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카드 할인이라고 접혀 있어요. 누르면 여기가 펼쳐지면서 카드 할인이 쫙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UI예요. 보통 쇼핑몰에서 잘 안 접어놔요. 진짜로 상세 페이지에서는 대부분 구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숨겨놓진 않거든요. 스마일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UI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펼쳐서 봐야 되는데 아마 뭔가 의도가 있긴 하겠죠. 비슷비슷하구나 사이트마다. 그죠? 이런 거 좋지 않나요? 11월 5일 목요일 도착 예정.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이런 게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거를 여기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공유하기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지금 여기 3개라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선물하기? 보통 이런데 뭐가 들어가지? 공유하기 찜하기 얘네가 11번가 밑에가 났구나. 그러네. 여기 또 3개 들어가 있구나. 확실히 여기 사이트들을 보고 하신 게 맞네요. 거의 지금 이 팀원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찜하기는 굳이 저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찜하기가 있다면 그치 여기에 찜하기가 없으니까 그치 지금 이거 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UI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기 찜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찜하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괜찮은데 여기까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왜냐면 이 하단 독에 있는 구매하기 라인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원래 따라다녀요. 그냥 얘는 하단에 붙어서 따라다녀서 찜하기가 계속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굳이 찜하기가 있을 필요가 있나? 잠깐만요. 이거 UI 제가 볼게요. 왜 이렇게 했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찜하기의 상품 횟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예리하시네요. 제가 그거 전혀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대단합니다. 찜의 횟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혹시 팀원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굉장하네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찜하기가 여기 있고 공유하기가 여기 있구나. 장바구니 주문서 일로 뺐고 찜하기 공유하기 여기 있고 선물하기 여기 있고 저는 이 UI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UI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UI도. 그래서 지금 찜하기를 제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저는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도 뭐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떤 위치가 좋은지. 사실 이 위치는 얘가 텍스트가 약간 두 줄을 강요하는 위치인 것 같아서 사실 조금 호불호가 있고, 여기에다 넣자니 그럼 이 텍스트와 이 찜하기가 너무 치우쳐져요. 너무 붙어 보이죠? 그러면 얘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칸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 이 사이가 또 너무 멀어지고, 가격 옆에다 넣어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 비어 있는데, 그죠? 사실 이것도 되게 UX 관점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죠. 그리고 저는 이 단을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구매하기 선물하기로 두 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장바구니하고 바로 구매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바로 구매만 누를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저 바로 구매를 누르면 장바구니가 떠요. 어떤 식으로 뜨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옵션을 선택하면 얘가 위에서 이렇게 탁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션 선택하는 창이 밑에서 위로 착 올라오면서 옵션 선택하면 이렇게 가격하고 쿠폰 변경, 그 다음 이 쿠폰 변경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하고 바로 구매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 UI가 맞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단에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하단에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가 찜하기가 아니라 저는 바로 구매하기 요거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UI를 제대로 디자인을 케이스들을 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는 하단에 고정이 될 거다 라고 그냥 생각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뭐 구매하기 이렇게 있을 거고, 찜하기하고 공유하기 다 들어올 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한 단 이렇게 끊고 바로 이제 페이지가 시작되면 되겠죠. 뭐 대충 이렇게 자리 잡은 다음에 색깔이 좀 맞췄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캡처만 해놓은 거라서 맞진 않네요.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관련 기획전 이런 것들이 지금 봐봐요. 이 관련 기획전이 내가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기도 전에 벌써 이 관련 기획전과 베스트 카테고리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UI는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나는 지금 이 상품을 구매하러 왔는데 이 구매를 하기도 전에 이게 먼저 이렇게 밑에 딱 자리 배치하면 단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탈하죠, 이탈. 구매하기 전에 이건 뭐지 하고 눌러서 이탈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최하단에 있을 확률이 좀 높고요. 바로 이게 들어와야 돼요. 바로 리뷰나 상품 정보나 상품 리뷰나 문의나 뭐 판매 정보가 있다. 클릭하면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상품 정보부터 바로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죠? 상품 정보부터 이렇게 쭉쭉 뿌려서 보여줄 건데요. 요즘에 기본 디폴트로 상품 정보 이렇게 잘 안 뿌려요. 뭐 이렇게 있겠죠. 대충 봐주세요. 그냥 소수점 나와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을 더 볼 거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단위 한번 이렇게 끊기면서 더 볼 거면 누르면 이게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더 보는 거고, 더 안 볼 거면 여기서 바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 밑으로 바로 뭐 상품 리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한 이 정도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획 의도도 잘 아직 모르고 기획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UX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UI 짠 건지도 아직 확신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이트들을 쫙 캡처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기획 의도를 갖고 했구나, 대략적인 예상을 한 다음에 타 사이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가 생각하는 UI의 순서나 구축이나 흐름을 한번 캡처해서 한번 흐름을 짜집게 해봤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정보 위주의 디자인을 하실 때는 이쁜 것보다도 정보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룹핑을 해줄 건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그런 것들은 기획자가 해주시긴 하는데 뭐 여튼 이제 우리 개인 작업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거나 할 때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캡처를 쫙 받아가지고 다른 사이트들은 어떤 순서로 어떤 흐름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UI 순서를 짜는지를 보시면 대충 공통적인 것들이 보여요. 가격이 위에 있구나. 상품명이 최상단에 있네. 왜 평점을 위에다 놨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왜 평점을 왜 굳이 위에다 놨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흐름을 본인이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그룹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결제 혜택과 적립 혜택을 따로따로 분리했는데 저는 이 혜택을 굳이 분리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혜택은 혜택끼리 다 묶어버리고 배송 정보랑 분리시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 겁니다. 이 디자인이 좋고 안 좋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런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입히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앞에서 쭉 설명을 길게 해드리고 나서 그런 정보와 흐름의 순서 같은 것들을 맞춰서 배치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기존 학생 디자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본 거예요. 디테일하게 조정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캡처해서 갖다 얹혀 놓은 겁니다. 이런 식의 구성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만져본 거고요. 지금 보시면 달라진 부분들이 좀 보이세요? 상단 GMB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이 넘버링이 좀 달라졌고 가격의 크기와 일반 상품명과 브랜드명이 좀 달라졌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평이 상단으로 올라왔고 공유하기하고 찜하기가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그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텍스트 자체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색깔을 주던가 강조할 부분은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허옇게 컬러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약간 글이 많은 책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결제 혜택과 적립 혜택을 묶어 두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결제 혜택이라고 해서 혹은 뭐 혜택 안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타이틀은 카드 혜택과 적립 혜택을 다 묶어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상단 상품 리뷰 같은 경우는 그냥 빼버렸습니다. 지금 타 사이트들을 아까 우리 같이 쭉 봤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여기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긴 해요. 얘를 누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러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자,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이기 때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었고 그 수업 이외에 이제 혼자서 본인의 생각대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예전에 카톡으로 한번 문의를 주셨었어요. 한번 봐달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상품 상세에 대한 코멘트를 해드리기 전에 어떤 의도와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UI를 구성했는지 사실 저는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 상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눈에? 지금 사실은 이 위쪽보다도 여기에 대한 정보 그룹핑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도 좀 준 느낌이 좀 있죠?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왜냐면 이 타이틀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저희 타이틀이 좌측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가 한 단위 더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좋아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상세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